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만약 저라면 셀토스 하이브리드 어떤 등급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해서 구매할지, 그렇게 구매하면 실구매 가격과 월 할부금은 얼마나 나올지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영상은 그냥 수건도둑놈은 저렇게도 사는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등급별 자세한 옵션 구성들은 이전 기본 등급 트렌디,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 최고 등급 시그니처, X라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트렌디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시그니처로 가지 않는 이유는 셀토스라는 소형 SUV 자동차, 이걸 자동차로만 봤을 때 가격적인 천장이 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하이브리드를 달고 있어도 셀토스는 셀토스다. 심리적인 한계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맥시멈 가격 천장은 한 3,300, 400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풀옵션이 한 3,000 초입부였으니까 아무리 하이브리드 달아봤자 셀토스는 셀토스니까 저는 기본 등급 트렌디에서 보도록 하고요. 기본 등급 트렌디 옵션 구성 이전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봤었는데 핵심만 짚고 넘어가자면 141마력, 27토크, 복합연비는 리터당 무려 19.5km 정도가 나오는 터보가 빠졌고, 요정도 출력이면 셀토스의 몸매를 생각했을 땐 아반떼 정도보다 살짝 더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터보 친구보다 출력이 한 3분의 2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연비가 일반 가솔린 터보가 12.5km니까 내가 한 달에 기름값 30만원 나와 하는 양반들이 요거 타면 20만원 정도로 한 달에 10만원 정도 세이브 되니까, 처음에 차값 차이, 실구매가 다 더했을 때 430만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내가 5년 정도 타다가 되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중고차값 차이가 250, 한 300 정도 차이 나니까 내가 그 안에 기름값으로 뽕을 뽑을 수 있다, 혹은 저속에서 전기 모터로 부드럽게 가는 뿌슝빠슝하는 맛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6단 듀얼 클러치, 일반 1.6 터보랑 다르게 후륜의 멀티링크 서스펜션. 다만 구형 셀토스는 4륜 구동의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전륜, 4륜 두 차량 다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하게 차가 좋아지는 느낌은 뾰족할 게 없습니다. 차의 그 몸매가 짤뚱하기 때문에 요철 요런 데에서 덩기더 쿵 더러러 엄청나게 하죠. 기본으로 9개의 에어백,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이 추가됐죠.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및 유지 보조, 전류 타입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지 인식하는 방식과 경고가 뜰 때 진동을 주는 기능, 준수한 디자인의 16인치 휠, 하얀색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기본으로 그레이 직물 시트, 풀사이즈의 느낌은 내주는 계기판 클러스터, 일렬의 열선, 버튼 시동 스마트키. 하이브리드는 전 등급의 컬럼 타입 변속 레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타는 차량의 부츠 방식, 돌리는 방식, 컬럼 방식 세 가지인데 저는 컬럼 방식이 공간 덜 차지해서 제일 좋더라고요. 일단 기어봉이 있는 차들은 이 스마트폰 둘 데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오토홀드 포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는 특히나 이 옵션 없던 차 타다가 있던 차 타면 정말 신세계 백화점이다. 그리고 버튼식으로 들어가는 풀 오토 에어컨, 기본으로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스마트폰 연결하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T맵, 카카오 앱이 쓸 수 있고요. 기아 커넥트는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받으면 미리 시동도 켜고 에어컨도 켜둘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애기 어린이집 딱 데려다 주고 바로 켜버립니다. 그러면 한 2분 정도는 지가 알아서 시동을 걸어요. 2분 후에는 꺼지게 되고, 왜 2분 후에 꺼지게 돼 있지 한다면 처음에 개발됐을 때 누군가는 이거 켜놓고 까먹어서 기름을 뭉탱이로다가 날려버려서 모든 수칙은 피로 쓰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참고로 자동차 보험료도 꽤나 쏠쏠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 5년 정도는 무료일 거예요. 사회초년생 분들 셀토스 아마 안전사양이 워낙 많고 새 차라서 보험료가 높진 않을 거예요. 첫 차로 구매하셔도 100만원 중반대에서 끊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다만, 그 와중에서도 현대해상 기준 보험료 15% 정도 절감이 되니까 확실하게 좋은 옵션이다. 옛날에는 순정 내비 패키지에만 커넥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디스플레이 오디오에도 기본으로 넣어주는 추세. 이 정도의 옵션이 3,044만원. 여기에 하이브리드 할인 100만원, 개별 서비스 인하, 취득세 및 부대 비용 다 더하면 실구매가가 3,080만원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완전 최고 등급인 X라인 빼고는 전부 다 6가지로 구성되고 있고요. 실물로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솔직히 이 아이보리 실버 EV3에 이게 입혀져 있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거기에 셀토스도 EV3 덩치니까, 물론 앞에가
EV3처럼 귀엽지 않고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럼에도 마음에 드는 컬러. 그리고 다른 색상은 실물로 봤을 때 이게 또 카탈로그랑 많이 다르죠. 카탈로그로 봤을 때도 이 정도인데 실물로 이 색상이 적용된 다른 차량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이보리 실버랑 스노우 화이트 펄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다가 제가 또 차량을 워낙 짧게 타다 보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기변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굉장히 오래 굴렸음에도 보험료가 그렇게까지 낮지 않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차량을 매각해버리니까 경력 쌓일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되팔 때 흰색도 괜찮긴 괜찮아요. 어느 자동차나 흰색은 그냥 진리죠. 거기에 더해서 되팔 때 1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 색상은 그레이 색상 단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옵션 구성을 선택하면 인주 가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64만원 상당의 컨비니언스를 선택하면 인조가죽, 통풍 시트, 시트백 포켓, 하이패스 이렇게 들어가며 통풍 시트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팬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신경 쓰인달까? 근데 또 여름에 한 방은 있더라고요. 그런 면 때문에 물론 요즘 시대에 직물 시트는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더 뉴말리부 출고할 때도 직물 시트로 출고가 돼갖고 나중에 가죽 작업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컨비니언스는 선택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109만원 상당의 스타일은 휠이 두 사이즈 커진 18인치로 헤드램프가 야간에 확실하게 먼 거리를 비춰주고 넓게 비춰주는 프로젝션 타입으로 제가 셀토스로 비교를 해본 건 아닌데 소렌토로 비교를 해보니까 빛 퍼짐이 정말 크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눈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도 요거 야간 주행할 때 꽤나 체감이 있는데 싶을 정도로 느꼈습니다. 썬팅 농도 요거는 당연히 제가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차량 전후 후면부에 LED 방향 지시 등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LED 주간주행 등 좀 더 뭉탱이로다가 LED 안개 등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X라인 빼고 나머지 모든 등급에서 추가 옵션 구성이긴 하다만 일단 휠 사이즈를 강제로 데려가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며 만약에 다른 차종들처럼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방향지시 등 안개 등 요 정도만 넣어서 한 60만원 정도에 팔았으면 다른 차들처럼 그렇게 팔았으면 선택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놈의 망할 휠 옵션을 넣기 때문에 참고로 복합연비가 리터당 19.5km에서 18.6km까지 살짝 체감 있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54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패키지로 순정 내비 추가, 인카페인먼트는 차량 내에서 주차장, 주유소 결제할 수 있는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차량에도 있는 기능인데 거의 안 씁니다. 아니 등록만 해놓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씁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가장 기본으로도 스마트 크루즈 있었죠. 그 스마트 크루즈에 내비게이션 GPS를 입혀서 조금 더 똑똑이로 바꿔주는 친구가 들어간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보조도 활성화되면서 요게 꼭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동차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주행보조 활성화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게 켜집니다. 조금 더 지능적으로 차로 중앙을 잘 지키면서 달리게 해줘요. 물론 얘는 HDA1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엔간한 커브길에서는 거의 다 풀립니다. 그럼에도 없는 것보단 낫다.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 요 모양은 제가 써보지 못했는데 얼마 전까지 나온 현대기아 차량들 스마트폰 좀만 크면 충전이 안 됐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사양이죠. 요거는 최신 차량 들어오면 제가 바로 한번 확인해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레인 센서 및 써보지 못한 AI 어시스턴트. 현대도 뭐 이런 요즘에 AI 난리죠. 그놈의 엔비디아 요즘에 횡보를 몇 달을 해갖고 횡보디아 참나 아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인데 아무튼 요거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주행 보조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지금 차량에 HDA2가 들어가 있는데 HDA1 들어간 차량 들어가지 않은 차나 후술할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면 기본 등급임에도 HDA2를 셀토스급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일단 내비게이션은 선택하도록 하고요. 빌트인 캠2 플러스는 순정 블랙박스로 플러스가 붙으면서 좀 더 장기간 녹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 증강현실 내비가 들어가며 지금 차량에도 증강현실 내비가 있는데 좌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합류할 때 혹은 설정에서 상시로 킬 수 있긴 하다만 이게 솔직히 시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도 표시가 이렇게 이쁘게 되지 않아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지 않고 막 차선 중앙 걸쳤다가 인도로 올라갔다가 난리 부릅스를 칩니다. 그럼에도 뭔가 화면 쫙 바뀌면서 요즘 차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빌트인 캠2는 영상을 좀 쉽게 빼서 돌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놈의 모시갱이가
우회전을 크게 해서 사고가 날 뻔했네 이러면 또 바로 영상 빼갖고 친구들한테 야 나 사고 날 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농담이고요. 요건 마찬가지로 전 등급에서 추가 옵션인데 나쁘진 않아서 물론 3까지 나와야지 GV90이란 차가 출시하거나 그랜저 신형이 나오거나 GV80이 풀체인지하거나 그때쯤에 3가 달려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잘 쓰고 있어서 이것도 선택하도록 하고요. 내비게이션이 선행 옵션이네요. 그리고 밑에 다른 패키지들은 계기판 옵션을 선택해야 됩니다. 40만원짜리 12.3인치인데 요거는 윗등급에서도 추가 옵션 구성이고요. 저는 드라이브 와이즈 때문에 클러스터는 강제로 데려갈 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 69만원 상당의 스마트 커넥트는 진짜 쓸 때마다 화딱지 나서 수명이 깎이는 것 같은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 스마트 기억할 수 있는 디지털 키2, 굉장히 쌈뽕한 100W 충전 단자 이렇게 들어가며 기본 등급에선 데려가기 살짝 애매모시한 감이 있고 저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진짜 볼 때마다 너무 혐오스러워갖고 오히려 요거를 기본으로 하고 일반 손잡이를 옵션으로 팔았으면 선택했을 것 같은. 그리고 마지막은 119만원 상당의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업그레이드, 주행할 때나 출차할 때 후측방에 차량이 접근 시 제어나 제동을 도와주는데 현대기아차 한동안 소렌토 산타페급이 아닌 이상 주행할 때 제어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윗등급 스포티지도 주행할 때 제어는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요번에 업데이트 되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앞에 차 때문에 내가 속도를 100으로 설정해놨지만 70으로 달리고 있어. 근데 앞차가 싹 빠지면 보통은 속도 100까지 미친듯이 풀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합니다. 스마트 크루즈가. 근데 운전 스타일 연동이 되어 있으면 제 차량에도 지금 있는 기능인데 내가 평소에 가감속 하던 것만큼까진 아닌데 어느 정도 부드럽게 가속을 해줍니다. 차근 거리 유지도 그렇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도 감속을 도와주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2로 바뀌면서 방향 지시등을 켜면 차로 변경까지 도와주긴 하는데 거의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기능이며 차로 중앙 유지가 정말 똑똑해져요. 아까 설명드린 HD1에서는 커브길 좀 만나면 차가 이탈을 해버립니다. 근데 2가 들어가는 친구는 그래도 곡선 부분에서 끝까지 지가 잘 밀고 갑니다. 그리고 안전하차 보조, 차량이 접근 시 문까지 잠궈주는 요것도 원래 소나타급에서 들어가는 건데 위급 스포티지도 안전하차 경고까지만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셀토스는 보조까지. 그리고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전자식 차일드락 이런 식으로 들어가며 아이가 있는 집에서 차일드락 이거 전자식 진짜 치트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구성이에요. 일일이 차일드락을 올리고 내릴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아이 있는 집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듯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스타일 빼고 컨비니언스, 내비, 빌트인 캠, 계기판, 드라이브 와이즈 이렇게 선택해서 구매할 것 같습니다. 할인 조건은 출고되는 달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등록 지역은 집 주변으로 셀토스 1.6 가솔린 터보 2륜 구동, 기본 등급 트렌디, 화이트 펄 외장, 그레이 인테리어, 컨비니언스 패키지, 내비게이션, 빌트인 캠, 계기판,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 취득세 및 부대 비용 다 더하고 하이브리드 할인 100만원까지 챙겨서 찐찐 실구매가는 3,505만원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방법은 할부나 일시불 렌트 리스 선택하시고 지역 선택하셔서 문의사항 입력 후 상담 요청하게 해주시면 전국 각지에 있는 담당자분들께서 견적과 서비스, 현금 페이백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집 주변 대리점에 가셔서 견적 한번 받아보시고 이 차 어때 카잘 어플을 통해서도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뭐라도 더 나으니까 비싼 재산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 및 부대 비용을 제외한 3,291만원을 전액 할부 시 3% 중반 금리 기준 36개월에 약 96만원, 60개월에 60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46만원, 36개월에 73만원, 선납금을 2천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44만원, 60개월에 27만원, 24개월에 65만원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 차 사냐? 살 거냐?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제가 제 또래 그냥 친구들처럼 이제 막 새 차를 사야 된다. 모아놓은 돈 약간에다가 할부 약간 껴갖고 구매를 하겠다 한다면 저는 진짜로 그냥 기본 등급 트렌디에서 구매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기타 등등 상위 등급 많은 옵션이 있지만 셀토스는 그냥 마지노선이 요 정도 가격대인 것 같고요. 3,500 주고 샀어.
내가 한 5년 정도 타다가 다음 세대 나오기 직전에 매각을 해. 제가 봤을 때 그때쯤 가면 매각했을 때 한 16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매각 비용은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흰색에다가 사고 없을 경우에 그건 그때 가서 알아봐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